안녕하세요. 한국 HP 컨설팅 사업부에 근무하는 신용희 이사입니다. 오늘은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현재 고객이 직면하고 있는 마켓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정확하게 클라우드 플랫폼 매니지먼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세션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CMP를 활용해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켓 트렌드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가속화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이노베이션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충하고 운영의 효율성들 그리고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혁신하는 그런 단계를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단계를 좀 더 세밀하게 IT 인프라 관점에서 살펴보면 큰 그림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꿰뚫고 있는 가장 큰 핵심 과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연히 유연성이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혁신,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인프라 내용으로 좀 살펴보면 모든 인프라들이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형식으로 넘어가고 있고 개발 환경은 애자일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한 데브옵스 환경으로 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 대한 메인 트리거들은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클라우드죠. 그래서 클라우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작년까지는 클라우드에 관련된 관망대세였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주로 위주로 살펴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클라우드에 관한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어댑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념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점점 확대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전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90% 이상의 기업이 향후 12개월 동안 클라우드에 관련된 지출을 증대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증대한 방안들은 코비드-19 영향으로 해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97% 이상의 고객이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관련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는 모든 고객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한 탈출 전략들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모델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고객들이 대부분의 고객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기본 표준 아키텍처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 관련된 여정이 가속화되는 반면에 클라우드에 관련된 암도 분명히 준비합니다. 어두운 면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클라우드를 빠르게 이용했던 고객 중에서 많은 고객들이 워크로드를 다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회귀하는 증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에 관련된 여정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고객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다가 실패를 하시고 다시 온프라미스로 전환하는 고객들 발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상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0% 이상의 고객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피놉스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으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의 비용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의 전환은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인프라가 어느 형상을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느냐 아니면 온프라미스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IT를 관리하는 방법론들, IT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클라우드화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클라우드 형태의 IT 인프라를 갖춰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향후 82% 고객들이 2년 안에 서드파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활용해서 클라우드에 관련된 경험들을 좀 더 축적한 다음에 더 가속하게 클라우드 전환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트레디셔널하게 이용했던 재해복구라든가 보안, 위험 관리 등에서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멀티 클라우드가 대두되고 있고, 많은 고객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 멀티 클라우드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호하는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면, 2018년도에서는 80% 이상 고객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답변한 반면에 2021년도에서는 92% 이상 고객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멀티 클라우드 형상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여러 개 사용하시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형상이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적절하게 섞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클라우드 형태를 선호하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복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혼용하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3년 사이에 24%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단일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단일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적절하게 섞는 복수의 이런 환경을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기본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형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서비스에 따라서 SaaS나 PaaS나 IaaS 그리고 외부의 관리를 맡기는 호스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니면 직접 고객이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온프라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형상이 아닌 기존의 레가시 환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2년 후에 고객께서는 어떤 형상의 서비스를 더 활용하실 건지를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이 훨씬 더 증가를 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넌 클라우드 환경은 점점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께서 이제 오프 프라미스 형태의 넌 클라우드 형상들에서 파스 형상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형상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온프라미스의 기존의 레가시 환경은 온프라미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상으로 서비스 형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고객은 기존의 레가시 환경들을 퍼블릭과 온프라미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상으로 점점 서비스를 전환하고 있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얼마나 좀 관리가 어려우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만약에 기업에 사용하고 있는 IT 환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나열을 해본 건데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관리 포인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온프라미스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계시겠죠. 여러 하드웨어 벤더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버들이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하는 온프라미스 인프라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 단계에 들어가서 가상화를 제공하는 하이퍼바이트들이 있습니다. VMware라든가 아니면 KVM, 윈도우즈 하이퍼V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주제죠. 컨테이너 플랫폼들이 일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들, 쿠버네티스나 도커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 위에 파스 형상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파스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파스들이나 하이퍼바이저들,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외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는 솔루션도 있고요. 그 위에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에 따라서 아마존, 애저, IBM 여러 가지, 구글 여러 가지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CI/CD 영역도 있을 거고요, ITSM 영역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관리 영역도 있고요, 환경 관리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들을 좀 더 잘 보완하거나 아니면 서비스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단, 로드 밸런서들, 로깅하는 방법론들, 모니터링, 백업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코가 있죠. 이런 에코들을 대략 한번 대표 에코라고 하는데 그를 따져보면 한 80여 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이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서베이를 해보면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클라우드 관련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뽑고요. 그리고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부각된 등장한 것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 구현하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컨테이너들, 인프라스트럭처 관리들, IT 서비스들, 하이브리드 관리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수동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변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이제 원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재되어 있는 정의를 좀 한 번에 클리어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가트너의 정의인데요. 가트너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8가지의 기능 등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P에 대해 정의, 가트너의 정의를 바탕으로 보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프로비저닝, 코스트 관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유저 관리, 패키지, 모니터링, 인벤토리 관리, 서비스 관리까지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CMP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가트너에서 정의한 8가지 영역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기술을 검토하시는 게 가장 타당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왜 CMP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CMP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자동화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할 때는 단일 사일로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전체들을 인프라스트럭처를 수명 주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크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 단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를 민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버추얼 머신과 컨테이너 또 베어메탈,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나 CI/CD를 자동화로 지원할 수 있는 자동화 진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운영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토스케일이라든가 모니터링, 로그를 한 곳에서 단일 접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간소화의 접점이 관리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할 때 좀 더 쉬운 관리를 위해서 아날리틱스, 분석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소스들이 정확하게,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도래하면서 이제 주로 디자인한 아키텍처가 마이크로 세그먼트 방식으로 디자인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된 컴포넌트별로 보안 관리나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오토메이션 하면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나는 것들이 데브옵스 환경이죠. 데브옵스 환경에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개발 단계를 보면 테스트 단계를 통해서 빌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빌드가 일어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스테이지, 디플로이먼트, 오퍼레이트, 모니터링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에코를 사용하면서 CI/CD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데브옵스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CI 환경에서는 빌드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전체 자동화가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CD 관계에서는 지원 및 인프라스트럭처가 코드 형식으로 정의되고 프로비저닝 되는 그런 단계를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최적화 단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프로덕션 환경인데 오퍼레이션과 인프라의 현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베어메탈이나 VM웨어나 VM 환경이나 컨테이너들 환경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도 아울러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티어 환경에서도 배포도 굉장히 단순해야 되죠. 이전 VM 환경에서는 단순하게 골드 이미지를 활용해서 프로비저닝하는 단계였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여러 티어의 뭐 베어메탈이나 VM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연계돼서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하는 멀티 티어의 그런 프로비저닝이 자동화돼야 되는 그런 단계가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워크로드를 관리하다 보면 워크로드들이 플랫폼별로 다양하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오토버스팅이나 스케일링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아날리틱스 환경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플랫폼들을 위해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워크로드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를 했나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에 베어메탈에다 VM 올리면 한 5개에서 10개 VM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다시 컨테이너 환경 넘어가게 되면 베어메탈당 한 30개에서 40개의 포드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 접점이 굉장히 많이 한 30배 이상 증가를 한 것들이죠. 이런 워크로드 환경들을 적절히 분석하고 현재 얼마나 비용이 투여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의 유틸라이즈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는 아날리틱스 그런 기능들이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고객이 사용하고 계시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디스커버하고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비용에 대해서 산정해주고 리포팅할 수 있는 핀스 기능들 그리고 엔드투엔드로 라이프사이클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세그먼트 되어 있는 테넌트별, 리소스별로도 서비스 카탈로그를 유저의 권한에 맞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액세스 권한이나 관리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승인 과정도 들어가서 워크로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승인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포함이 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한 단계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는 단계를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빌드하고 리리즈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프로비저닝 단계에 넘어가는 거죠. 프로비저닝 된 다음에 프로비저닝 단계 이후에 구성하는 컨피그레이션들,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들, 그 다음에 운영 단계로 넘어갑니다. 운영 단계에 넘어가면서 필요한 리소스가 더 필요할 때 확장이나 줄어드는 단계들이 넘어가면서 이런 한 사이클을 돌게 되면서 데브옵스 형탕이 다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들을 다 완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에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코들에 대해서 운영 관리나 지원이 필요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CMP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되어 있는 CM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표는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CMP들이 시장에서 하고 있고 얼마나 어떤 솔루션들이 리더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리더그룹에서 선도에 있는 게 모피어스하고 플렉서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플렉서라는 이제 사스 형태로 제공이 돼서 온프레미스 구축은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모피어스는 온프레미스에서도 구축이 가능한 그런 구축형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가상화 고객 벤더들도 CMP라는 솔루션을 속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HP는 모피어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제 고객사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모피어스를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가트너에서 선정한 여러 영역에서 모피어스가 최고 좋은 점수들을 지금 랭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프로비전 영역이라든가 거버넌스 영역들 다양한 영역에서 좀 더 상위 랭킹하고 있으면서 좀 더 고객한테 많은 가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피어스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면 모피어스는 이제 현존하고 있는 온프라미스의 하이퍼바이저라든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들,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다 지원하는 멀티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클라우드와 온디맨드 프로비전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IaaS나 PaaS 형태들을 제공하고 있고 쿠버네티스도 포함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자체 쿠버네티스를 프로비저닝하거나 외부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쿠버네티스를 임포트하는 것들 그리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오픈시프트나 테라폼이나 아니면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를 임포트해서 관리하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화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는 구성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이나 엔시블리나 쉐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코드를 통한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탈로그 제공하고 체인지 매니지 DB를 제공해서 고객의 구성이라든가 인프라 변화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피우스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페르소나 베이스 어프로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송강호 배우한테 자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기의 완벽한 페르소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모피우스는 IT 운영 인력에 대해서 인력이 고민하고 계신 문제점들을 다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페르소나 베이스 어프로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IT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앞선에서 이제 자동화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관리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이제 50% 향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치들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고객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치들을 대표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 하면 데이터 작업 자동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에코들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코드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작업 없이 바로 에코드를 포함시켜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백 기능, 알백 베이스의 뭐 유저 관리를 통해서 권한 설정이라든가 테넌트 관리들을 해서 이제 위험 요소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결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데브옵스 기능에서 완벽하게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뒤에 사례로 나오겠지만 프로비저닝을 한 150배 이상 빠르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낸스적으로 비용 관리 측면에서 아날리틱스라든가 리포팅 기를 활용해서 기존 대비 파이낸스적으로 한 30% TCO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피우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유사하게 트리거나 컨트롤, 프로비저닝, 커넥트, 컨피그레이션, 디플로이먼트, 오퍼레이션, 그로우 이런 형태로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단계들이 에코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열되어 있는 에코들은 모피우스에서 특별한 코딩이라든가 개발 과정 없이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 코딩들이고요. 에코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연결해서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CMP에 대해서 기능의 정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HP가 사용하고 있는 모피우스라는 CM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피우스를 이용해서 구축한 사례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회사죠. 아스트라제네카. 예, 이 제약회사는 굉장히 많은 그런 뭐랄까요, 에질리티나 플렉서빌리티 관련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다양한 그런 환경에서의 프로비저닝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뭐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인프라를 관리하면서 가장 고민을 하셨던 게 얼마나 빨리 인프라를 프로젝팅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환경을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는 뭐 AWS, Azure, GCP,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예, 서비스 나우를 통해서 ITSM 관리를 하고, 웹이나 DB, OS들은 모든 고객들이 활용하시는 그런 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다양한 IT 환경을 운영하면서 이제 프로비저닝을 해야 되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바로바로 개발자나 운영자한테 인프라를 제공해야 되는 환경인데, 이 단기가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도 굉장히 길어지고, 프로비저닝 할 때 평균적으로 80시간, 시간을 따지면 한 3일 정도 되는 거죠.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들이 고객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이제 예전에 트레디셔널 환경에서는 80시간이면 3일이면 뭐 리즈너블 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는 환경이 바뀐 거죠. 80시간도 너무 많은 시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피우스를 통해서 이런 프로비저닝 단계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단계들을 다 통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요청부터 운영 배치까지 모두 통합 관리하는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전체 프로비저닝이 20분으로 줄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80시간에서 20분. 수치로 계산해서도 24배 이상 빨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 환경이나 환경뿐만 아니라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도 하셨고요. 예, 자동화 관리를 통해서 뭐 거버넌스 관련된 대응도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3년 동안 TCO 절감이 60억 절감을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CMP라는 툴을 도입함으로써 운영을 관리화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3년 동안 60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셨고요.
또 다른 고객은 이제 피콜로라는 이제 핀란드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고객입니다. 이 고객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동해서 대고객 서비스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운영 유지 보수 관련해서 이제 좀 비즈니스적으로 효율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일이 이런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관리 포인트가 증가해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셨고요. 그래서 피클로에서는 모피어스 솔루션을 도입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에 역량을 좀 확보를 하셨죠. 그래서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운영 자동화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한테 운영에 대한 자동화나 포탈들을 제공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웃소싱이나 인소싱을 통한 기술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대고객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셨고요. 다른 고객은 헬스케어 영역에서 이제 고객이 있으시고요. 이 고객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노후화된 플랫폼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리눅스나 유닉스 환경의 플랫폼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좀 더 원활하게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계셨었고요. 그래서 모피어스를 통해서 VMware라든가 아니면 퍼펫, 인포박스 등을 활용해 인테그레이션해서 리눅스라든가 OS에 상관없이 그리고 다른 서드파티 자동화 그런 솔루션을 활용 안 하시고 모피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셨고요. 결론적으로는 서버의 집적도라든가 운영 효율의 증대를 가지고 왔다는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고객은 이제 고객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유럽 쪽에서 이제 파이낸스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고요. 그리고 40여 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이 고객은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데브옵스 환경이 좋다 그래서 개발자 환경은 데브옵스 환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도 데브옵스 환경으로 강제 배치를 했는데 운영이 이제 매끄럽지 않으신 거죠. 개발자 환경과 운영자 입장에서의 시각 차이나 아니면 툴의 부재로 서로 이제 약간 불화가 생기고 운영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운영자들에 대한 운영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모피어스를 활용해서 서비스 민첩성이라든가 아니면 자동화 기능들을 구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배포하는 데까지 보통 몇 주의 시간이 걸렸었다고 하면 모피어스를 통해서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피어스 CMP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드렸고 저희가 HP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모피어스라는 제품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모피어스를 활용해서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HP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컴포넌트들, 서버부터 네트워크들,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HP가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컨설팅 영역부터 전환 단계, 그다음에 관리 단계까지들을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P가 제공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초기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고객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보시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익히 말하는 SI 영역으로 하는 그런 구축 단계들을 거쳐서 추후에는 이 클라우드 환경을 좀 더 잘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단계까지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장표고요. HP는 다양한 환경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CMP 환경들을 구축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클라우드 환경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HP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면 좀 더 확실한 답변이나 솔루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